시어머니 윤정희는 치매 3단계 판정을 받은 지 1년째였습니다. 500억 규모의 유명 한식당 체인 정희 정육식당의 창업주였고 젊은 시절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게를 키웠던 강단 있는 여장이었지만 세월 앞에서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누구인지도 헷갈려 했고 식당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 민서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볼 때마다 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낯설어 하면서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을요. 그날도 민서는 병원 진료가 끝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 어둑한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떨어졌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서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피곤하셨죠? 오늘은 집에서 푹 쉬세요. 나지막한 말투의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러다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눈을 크게 뜨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분명 자신을 며느리가 아니라 다른 누구처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고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발견한 듯한 흔들리는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름도 제대로 헷갈리던 시어머니인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민서에게 닿아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또렷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제 얼굴에 뭐가 있나요? 그러자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도 작게 흔들렸고 입술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보기 드문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심지어 눈가에 눈물까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듯 흐느꼈습니다. 딸아.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민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한순간에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병원에서 들었지만 지금 들은 딸아라는 말은 그저 병증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딸을 부르는 절실함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이별 끝에 마주한 혈육에게 하는 부름처럼요. 민서가 당황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민서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치매로 흐릿하던 언어가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울음 섞인 말투는 명백히 제정신일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째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또렷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민서예요. 며느리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손을 붙잡으며 다시 울먹였습니다. 아니다, 너는 하지만 그 다음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갑자기 다리를 떨며 주저앉았고 민서가 급히 부축하자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잃어버렸어. 내가 너를.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분명히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이 잠깐 돌아오는 섬광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감정의 깊이는 단순한 오류나 착각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몸을 돌리며 민서를 가리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 맞다. 너 하지만 다시 한번 말이 끊겼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눈물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급격하게 힘이 빠져 다시 치매 상태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여기 어디냐라고 중얼거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방금 전의 또렷함은 마치 환상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딸아라는 부름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치매 환자가 단순히 헷갈려서 딸이라고 부른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그때 무언가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앉던 방 옆 장롱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문득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가 그 장롱을 자꾸 열어보려고 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행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유가 있었던 듯 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천보자기,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봉투 모서리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민서가 손을 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건들지 마, 그건 내가 하지만 다시 말씀이 흐려졌습니다. 민서는 손끝을 떨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어보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변색돼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누군가 급히 쓴 듯한 필체로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편지는 자신에게 향한 것이며 시어머니가 왜 방금 자신을 딸아라고 부른 것인지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장롱에서 나온 편지 한 장.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민서는 장롱에서 꺼낸 오래된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이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봉투 앞면에 미안하다라는 2글자는 누가 봐도 급하게 쓴 떨린 손글씨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젖힌 채 다시 혼미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고 방금 전 민서를 향해 또렷하게 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잡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열지 말라는 경고가 들리는 듯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열어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아라고 부르며 울부짖었던 모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그 눈빛과 목소리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 같은 느낌의 문서였습니다. 민서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펼쳐지는 동안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민서야. 편지의 첫 줄에 적힌 이름을 보고 민서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 자신에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너에게 이 편지를 언제 건네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못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백이다. 글씨는 다소 삐뚤빼뚤했지만 문장의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이가 정신이 온전하던 시절에 쓴 편지 같았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는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딸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너를 놓아버린 날부터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민서는 뭐야라고 중얼거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정수리까지 서늘함이 올라왔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의 친어머니는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있었다. 너를 지켜달라고. 어느 순간부터 민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편지 뒤에는 한 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너를 잃었다. 기억의 조각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시부모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이라고 알고 지냈던 집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기억은 무엇인가? 민서는 숨을 몰아쉬며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생아 입양 기록. 그 위엔 민서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모의 이름, 시어머니 윤정희의 서명, 그리고 보호자 인수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 아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친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서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은 자신이 평생 알고 있던 엄마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민서는 속삭이며 눈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찼지만 아직 흐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이, 혼란이,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머리를 뒤엉키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민서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신을 잃고 있던 표정이 아니라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너 찾았다. 민서는 얼어붙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저는 누구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민서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날 너를. 그러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급히 달려가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숨 쉬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너의 친엄마는 나와. 그러나 그 순간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서의 심장은 규칙을 잃은 듯 뛰었고 양손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 그 위에 쓰인 단어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민서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넘어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친모 사이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서의 손끝에 시어머니의 미약한 맥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지는 리듬은 지금부터 민서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고개를 늘어뜨린 상태였지만 숨은 아직 고르게 들락거렸습니다. 급한 위급 상황은 아닌 듯 했지만 방금 전 시어머니가 내뱉은 마지막 말 너의 친엄마는 나와는 민서의 머릿속을 비워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민서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소파에 눕히고 무릎 위로 떨어진 편지를 조심스레 주워들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리고 너를 잃었다.
이 두 문장이 민서의 머리를 계속 울렸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와 입양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친모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감각이 또 한 번 마비되었습니다. 박은정. 민서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 어디에서도 그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엄마와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을 키운 사람은? 무슨 일이야 도대체? 민서는 방 한가운데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눈가를 황급히 닫고 편지를 가슴에 감추듯 접었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숨을 고르고 있었다.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잠깐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아. 병원에 전화는 해봤어? 준호는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놀랐네. 당신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 그 말에 민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이 편지와 입양 기록을 보여주면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된다. 편지 속에 적힌 문장들이 너무도 무겁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말하려던 친엄마 이야기는 어딘가 남편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시어머니를 다시 눕히며 말했다. 요즘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 치매가 심해지면 이렇게 갑자기 감정 폭발도 일어난다더라. 혹시 오늘도 기억 혼란이 있었어?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하긴 했어. 어떻게? 그냥 나를 다른 사람처럼 보기도 하고. 준호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상한 말했어?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그랬구나. 요즘 그러더라. 며칠 전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어떤 날엔 자기를 식당 막내라고 하더니 준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민서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아라고 부른 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오래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을까? 준호는 방을 둘러보다가 장롱문이 반쯤 열린 걸 보고 물었습니다. 여기 왜 열려 있어? 민서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머님이 아까 뭔가 꺼내려고 하시길래 내가 정리하다가 그대로 둔 거야. 그랬구나. 요즘 장롱 안에 있는 걸 계속 꺼내려고 하셔서 걱정이야. 이상한 걸 숨겨놓으신 건 아닌지. 그 말에 민서는 본능적으로 편지 봉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겨놓은 것은 이미 자신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어머니를 다시 방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민서야, 잠깐만 물 좀 갖다 줄래? 엄마 깨면 먹이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편지 속 문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너를 놓아버린 그날부터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친엄마는 나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그 말의 잔상. 그 말을 완성하기 직전에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엌에서 컵을 꺼내려던 민서는 손에 힘이 빠져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나와 뭐였다는 걸까?
나와 친구, 나와 자매, 나와 원한 관계,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걸까? 그 과정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일까? 민서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알아야 했다. 이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거짓을 말한 것인지, 왜 자신에게 이 사실을 숨겼는지.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화면을 보다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발신자 박은정, 편지 속 친모의 이름, 모르는 번호, 그리고 갑자기 걸려온 전화. 민서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번호가 다시 한번 천천히 진동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가라앉은 그리고 이상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죠? 나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민서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이 평생 알고 지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쥔 손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말끝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어야 하는데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말투 어딘가에는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 들리나요? 전화기 너머의 여자가 다시 부르자 민서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들려요.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박은정입니다.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주변 소리가 모두 멎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쥔 손이 흔들려 벽에 기대 서지 않으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친어머니라니 저는. 여자는 민서의 말을 자르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만나고 싶어요. 늦기 전에 내가 말해야 할 게 많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이런 말을. 민서 씨.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곁에 있죠? 윤정의 그분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민서는 숨을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아직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여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를 지켜드려야 해요. 그분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어머님이요? 왜요? 당신에게 죄가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민서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 말은 너무 명확하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자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정희 씨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의 출생에 대한 모든 진실을 내가 말할게요. 잠시 웅크리듯 침묵하던 여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지 말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모든 말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친엄마, 죄가 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시어머니 윤정이,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 있던 박은정. 두 사람의 이름이 민서의 뇌리를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방금 전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기 전 중얼거리던 말. 너의 친엄마는 나와 무슨 관계? 민서는 갑자기 무거운 기운이 느껴져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준호는 전화로 병원에 상담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줄래? 엄마가 깨어나면. 준호가 돌아보는 순간 민서는 본능적으로 편지와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준호는 민서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민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화 속 여자가 정희 씨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조차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도 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머님 상태가 걱정돼서 그래. 준호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래. 조금만 기다렸다가 엄마 깨면 다시 병원 모셔가자. 민서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입양 기록을 펼쳐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편지에 쓰인 마지막 문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누군가 죽기 직전 시어머니에게 민서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뜻. 그게 정말 박은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 모든 게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날 딸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였을까? 그때 방문 밖에서 아주 약한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은 다시 초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민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올 거야. 민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은정이 내 친엄마. 그 사람 나에게 아이를. 그러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앞으로 기울며 민서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서는 그 몸을 부여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은정이 내 친엄마. 그 말 속에는 민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민서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방금 전 쓰러지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말한 단어 은정이 내 친엄마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편지 속 이름, 전화 속 목소리, 그리고 캐묻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의지 같은 말. 퍼즐이 맞춰지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다급히 뛰어와 시어머니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갑자기 제 방 앞에 서 계셨어. 뭐라고 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뭐라고? 잘 못 들었어. 진실을 말할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애매한 경계에서 민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폭풍이 몰아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걸 파괴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급하게 병원에 연락해 상태를 점검받고 시어머니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던 마지막 문장이 자꾸 귀를 때렸습니다. 은정이 내 친엄마. 민서는 집안에서 서성거리며 편지에 적힌 문장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 너의 친엄마는, 도대체 친엄마는 누구이며 왜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 무엇보다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 거실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계단 아래 가게 사무실 좀 다녀올게. 엄마 상태가 좀 안정되긴 했지만 혹시 모를 일이 있으니까
CCTV 기록 좀 확인하려고. 혹시 집에서 넘어지거나 했는지 봐야 하잖아. 그 말에 민서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CCTV. 혹시 시어머니가 자꾸 장롱을 열려 했던 모습도 찍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장롱에서 뭔가 꺼내드는 것도.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쉬자. 당신도 피곤하잖아. 준호는 이상한 눈빛을 잠시 보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까? 내일로 미루자. 민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민서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친엄마 사이의 비밀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도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 밤 민서는 방에서 편지와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박은정. 그 이름을 작은 소리로 부르자 입안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입양 기록에는 당시 입양을 진행한 기관의 이름과 담당자 이름, 그리고 입양 시각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내용은 친모의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모의 서명 아래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직접 키울 수 없습니다. 부디 안전한 곳에 보내주세요. 민서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직접 키울 수 없었다는 것일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편지와 서류를 서랍 안쪽에 밀어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엄마가 무슨 말 한 것 같아? 민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방금 깨어나서 널 찾더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어.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 은정이가 올 거다라고. 민서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은정이라는 사람 알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 이름을 왜 부르지?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갑자기 옛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어떤 날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글쎄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 눈빛도 있어. 그 말은 민서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편지를 남긴 이유는 단순한 치매 발현이 아니라 남겨둬야 할 진실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신경 쓰여. 엄마가 말하려던 그 이름, 은정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자신의 출생, 자신의 혈통,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이제는 그 모든 걸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서의 가슴을 가장 강하게 파고든 것은 준호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혹시 은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랑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민서는 시선을 준호에게서 천천히 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리고 그 중심엔 나와 시어머니가 있어. 그때 거실에 두고 온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서는 뛰어나가 화면을 확인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같은 번호, 같은 이름, 발신자 박은정. 그리고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민서는 손끝이 떨린 채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한번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몇 분 전 그녀의 정체를 듣고 난 뒤로 민서는 심장이 끊임없이 요동쳤습니다.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정희 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그 목소리. 지금 다시 전화를 걸어오는 이유는 하나뿐일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더 있다는 것. 민서는 남편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급히 거실을 벗어나 부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준호가 이 전화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낮게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 다행이다. 받아줘서.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제 번호를 알고 계시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여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알려줬어요. 민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아는 그 아버지 말씀이세요? 박은정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민서의 무릎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죠? 그 이야기는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먼저 정희 씨를 지켜야 해요. 또다시 반복되는 지켜야 한다. 민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를 딸이라고 부르신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은정의 말투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건 정희 씨가 마지막까지 후회한 일 때문이에요. 민서는 숨을 삼켜 물었습니다. 후회한 일? 그래요. 당신을 지키지 못한 일. 민서는 혼란 속에서 벽을 붙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편지에 적힌 문장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어머님이 저를 지키지 못했다고? 박은정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랑 정희 씨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 말은 한순간에 민서의 머릿속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박은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서 씨의 친아버지예요. 그 순간 민서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엄마와 시어머니,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민서는 겨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박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희 씨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였어요. 민서는 벽에 기대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왜 날 버렸죠? 박은정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당신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와의 관계를 들키면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남자,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군지조차 모르는데 그 한 남자가 두 여자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었다는 사실만이 민서의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박은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당신을 지키려 했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위험했어요. 그 남자의 가족도 식당도 모든 게 걸려 있었어요. 결국 당신은 나에게 맡겨졌어요. 민서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정희 씨의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보여서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돌발적인 눈물, 그날의 딸아라는 외침, 그리고 장롱 속 편지. 모든 것이 선명해져 갔습니다. 박은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정희 씨에게 가서 진실을 들을 건지. 그 순간 부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민서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한 거야? 민서는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을까? 박은정의 마지막 말이 전화기 너머로 속삭여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준호 씨는 이 일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민서는 숨이 깊게 멎었습니다. 부엌 문턱에 선 준호는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람이 아니라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박은정의 마지막 말. 준호 씨는 이 일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 얼굴이 왜 그래? 민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냥 보험사 전화였어. 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전화 많이 오더라. 그러나 그 미소는 억지였고 억눌린 불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은정의 말이 사실이라면 준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친엄마의 관계, 자신이 입양된 이유, 숨겨진 남자의 정체까지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그의 표정은 무엇일까? 속을 감춘 사람의 얼굴일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일까?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자꾸 불안해서 그래. 너한테도 이상한 말 많이 했지? 민서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방금 조금. 혹시 또 헛소리했어? 그 말투. 마치 시어머니가 한 모든 말이 헛소리라고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당신 은정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온몸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정? 글쎄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민서는 그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기억이 나지 않아의 떨림이 아니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엄마가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가끔 옛날 사람 이름을 말하더라. 예전에 식당 모으던 시절에 여러 사람 만났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러나 민서는 느꼈습니다. 준호의 손이 차갑다는 걸. 그 차가움은 불안, 초조, 두려움의 온도였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손을 빼며 말했다. 당신도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준호는 경직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엄마가 요즘 거짓말하지 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민서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순간 모든 표정을 잃으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 아까 은정이라는 이름 듣자마자 얼굴이 바뀌었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이름 처음 들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떨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 달려갔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윤정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신은 흐릿해 보였지만 의식은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민서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정이는 민서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 약했고
바람이 스쳐가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정이 올 거야. 준호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 이름 말하지 마. 윤정이는 준호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너는 말하면 안 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는 이 장면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은정이라는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민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서랍. 민서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 시어머니의 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열쇠도 없이 닫혀 있었지만 금방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민서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 두 사람 사이에 아기를 안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서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남자는 오랫동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온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은정, 그리고 우리 아이. 민서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숨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내려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꼭 쥐며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 준호는 마침내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민서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말랬어?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라 은정 씨가. 그 순간 현관문에서 누군가 천천히 문을 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오래 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보았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사람은 편지 속 이름의 주인 박은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들어서는 중년 여성 박은정.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깊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서를 향한 시선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사랑, 두려움 그리고 희망까지. 민서는 숨을 멈춘 채 박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박은정 역시 문턱에서 한 발 더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고였습니다. 민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아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친엄마세요? 박은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엄마야. 그 말은 집안의 모든 공기를 멈추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뒤쪽에서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운 시어머니 윤정이는 희미한 의식 사이에서도 은정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눈매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은정은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몇 걸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다가가도 되니? 민서는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정은 두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너를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어. 아니, 찾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민서는 눈물을 떨구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나를? 박은정은 손을 떨며 가슴을 짚었습니다.
정희 씨가 너를 지키려고 했어. 민서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키려고 했다고요? 박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큰 사고가 있었어. 그 일 때문에 나와 정희 씨 둘 다 인생이 무너졌지.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은정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였던 그 남자는 두 집의 여자에게 동시에 가족을 약속했어. 민서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출생 자체가 두 사람의 갈등과 배신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은정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희 씨는 그 사람이 약속했던 아내였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랑이었어. 민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박은정은 진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고 있는 목소리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남자가 사고로 떠난 후 정희 씨는 모든 걸 뒤집어쓰고 그는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떠나버렸어. 민서는 점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은정은 극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품을 수도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남자의 가족들, 그리고 정희 씨의 그 집과 식당까지. 대체 왜 시어머니는 자신을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틋한 눈빛을 보였을까? 그 이유는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박은정은 손끝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그랬어. 은정아, 내가 이 아이를 키울게. 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야 한다.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민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왜 자신을 딸아라고 불렀을까? 왜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손목을 붙잡았을까? 왜 장롱 속 가장 깊은 곳에 미안하다는 편지를 숨겨두었을까? 그 모든 행동이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가끔 말했어. 내 딸을 잃어버렸다고. 민서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몰랐어. 하지만 엄마가 너에게만 유난히 미안한 눈빛을 보였던 건 알고 있었지. 박은정은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이는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린 상태는 아니었지만 박은정의 그림자를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박은정이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 씨 나왔어요. 윤정이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박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민서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나는 저 아이. 박은정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그 아이를 사랑했죠. 우리가 둘 다 저 아이를 사랑했죠. 그 말에 윤정이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은정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는 너무 어렸고 너무 바보였어. 그리고 너를 제일 사랑한 사람이면서 결국 상처 준 사람도 우리였어.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혼란, 오해, 분노가 눈물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서는 박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거였네요. 시어머니 윤정이는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딸아. 그 한마디에 민서는 무너져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이제 선택은 내 거야. 우리 두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민서는 두 여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 선택을 할게요. 그 말은 세 사람의 엉켜있던 세월을 조용히 풀어내는 시작이었습니다.